안녕하세요, 언니들. 로사네 집의 로사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수학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건데요. 오늘 이 유아 수학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귀한 분을 모셨어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개념 잡는 엄마표 수학놀이의 저자, 장혜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 혼자 박수 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카메라 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쉬운 수학을 위해 노력하는 쉬운 수학 이지쌤 장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선생님, 수학이라는 게 참 범위가 넓잖아요. 덧셈 뺄셈도 있고, 뭐 도형도 있고, 규칙성도 있고, 참 다양한데요. 이제 유치원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수학에는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있고요. 유아 수학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여기에 수와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 영역이 있어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수와 연산은 1, 2, 3 자연수, 그리고 물을 채웠을 때 반절은 자연수로 못 나타나니까 분수, 소수,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연산을 공부하는 거고요. 변화와 관계는요. 빨강, 파랑, 그 다음은 어떤 색이 오지? 이렇게 규칙을 찾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형과 측정이 있는데요. 도형은 평면 도형이랑 입체 도형을 공부하는 거고요. 측정은 길이, 들이, 부피, 무게 같은 것을 측정하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확률과 통계 공부했죠. 네, 그거랑 비슷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표와 그래프를 공부하고 이 가능성을 분석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아 수학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그럼 총 이렇게 네 개의 큰 영역이 있다. 이제 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한번 먼저 크게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네. 일단 이 수와 연산은요. 우리가 선생님 잠깐만요. 맨 밑에가 안 보여요. 자료가 안 보여요. 자료가- 조금 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선생님. 네. 보일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수라는 거는요, 인류가 예전에 뭐 가축을 기른다든지 뭐 채집을 했을 때 이 과일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수를 세다 보니까 덧셈이 생기고 뺄셈이 생기고, 그리고 또 두 개씩 세다 보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생기고, 또 분수와 소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라는 게 가장 베이스예요. 그래서 수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공부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듣게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이제 수와 연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너무 밑에 있다고 제가 그러면 조금만 더 네. 그래서 카메라를 좀 내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 수와 연산 이 네. 부분을 설명하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수와 연산은 우리 이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유아기 때는 이 수 감각을 기르는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이렇게 연산도 해야 되고 또 곱셈도 해야 되고 구구단도 외워야 되지만 유아기 때만 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수 감각을 기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도형과 측정이 변화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변화 관계 우리 이거 잠시만 보고 이 그림 한번 외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그림이에요. 변화와 관계. 네,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변화와 관계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우죠. 이 고등학교의 꽃이 바로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쉽게 이제 표현한 것이 변화와 관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규칙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수학 동화라든지 뭐 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이제 파악하는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형과 측정 말씀하실 거죠? 네. 도형과 측정은 이런 도형이라 이제 길이, 넓이 이런 거 재는 거. 네네. 도형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유아기 때는 굉장히 사고가 더 자기 중심적이고요. 또 굉장히 사고가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물을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만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만 좀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조작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칠교 놀이를 한다거나 뭐 펜토미노를 놀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조작의 기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길이, 들이, 부피, 무게 같은 걸 잰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재는 것, 그 다음에 공식을 구해서 답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양감을 기르는 거리. 양감을 기르는 거예요. 이 양감이라는 게 뭐냐면 대충 우리가 길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되겠다. 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손뼉으로 책상의 길이를 재어본다든지 클립으로 뭐 손의 길이를 재어본다든지 그런 측정 활동을 경험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질문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료와 가능성, 이제 뭐 확률이나 통계나 이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자료와 가능성은 이제 표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영역을 잘 하려면요. 네, 말씀하세요. 분석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기 때는요. 이 분석적인 사고를 기르면 우리가 더 자료와 가능성 영역을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 분석적인 사고를 기르려면요. 우리가 평소에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데 우리 색깔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또 모양별로 분류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이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분석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결국은 수와 연산이라는 이 영역의 비중이 가장 크기에 여기에 이제 유아맘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수와 연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에 6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4단원이 수와 연산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면 수와 연산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도형과 측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다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니들 들으셨죠? 그러면 유아 수학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거는 이제 수와 연산이고, 그 다음 도형과 이 길이, 무게, 넓이, 이 어림이라는 측정 영역이라는 거, 이거 우리 한번 별표 치고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알았고, 아이들 나이대별로 초등 입학하기 전까지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세세하게 한번 우리가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 이 질문에 제가 답하기 전에 이 개인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수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계단식으로 공부를 해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좀 굉장히 내용이 또 심화되고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생을 보면 뭐 이전 학년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생은 현행을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개념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볼 때 나보다 플러스 1단계를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더 재미있죠. 네, 내가 다 아는 걸 공부하려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차가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유의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이걸 제가 한번 들고 있어요. 네네. 이러면 또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신다니까 이거를 한번 보고 이 정도 내용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훑어보고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저 이 표를 안 보고 그냥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 6세가 되면요. 우리가
선생님, 덧셈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 애랑 전쟁이에요.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요. 덧셈을 공부하기 전에 5, 6세 때 꼭 해야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완전 학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하나에 하나씩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숫자를 처음에 세보라고 했더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 세야 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수학을 시작할 때는 하나에 하나씩 세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에 센 수가 그 총 개수가 되는 거예요. 5개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수와 양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 숫자 카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네, 이런 카드가 있는데요. 자, 이런 카드가, 이 카드를 보고 5라고 엄마가 부르면 아이가 손가락으로 5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100까지 세요, 1000까지 세요 하는데, 그렇게 숫자를 세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양을 알아야, 또 자리값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대1 대응을 한 다음에, 자, 1 손가락 몇 개, 그 다음에 3 손가락 몇 개, 9 손가락 몇 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바로 1 큰 수와 2 큰 수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4가 있어요. 네. 이 4에서 1 큰 수는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2 큰 수는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보다 2 큰 수는 6이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두 가지 숫자 카드를 뽑아서 어떤 수가 더 클까?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더 클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4단계를 5, 6세 때 좀 마스터 해보면 덧셈을 공부할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7세 때는 네. 이제 이 수를 가지고 어떻게 좀 가지고 노는 게 좀 좋을까요? 네. 7세 때는요, 우리가 연산을 공부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가르기와 모으기, 그리고 짝꿍수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이 수를 가르고 모으는 것을 아마 네.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의미를 좀 자세히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가르고 모으기는요, 이렇게 사탕을 갈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탕 3개가 있으면 2개와 1개로 가르고, 사탕 4개가 있으면 2개, 2개, 또는 1개, 3개로 또 가르겠죠. 모으는 거는 반대로 1개, 2개를 3개로 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기, 모으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5를 1과 4로 갈라보고, 2와 3으로 갈라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가르기 모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바로 연산, 덧셈, 뺄셈을 잘 하기 위함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9 더하기 3이 있죠. 그래서 3을 1과 2로 갈랐어요. 1과 2로 가른 이유는 바로 10을 만들어주기 위함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9 더하기 3을 할 때는 10 더하기 2니까 12네 이렇게 어른은 계산이 되는데 아이는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렵게 다가와요. 그래서 먼저 짝꿍수 찾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10에 대한 1의 짝꿍은 뭘까요? 9겠죠. 네. 네. 그러면 10에 대한 3의 짝꿍은 뭘까요? 7이죠. 네. 그래서 이 짝꿍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을 1과 2로 나눴는데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왜 하필 1로 나눴어? 1과 2로 나눴어? 그러면 이제 대답하겠죠. 9의 짝꿍수가 1이기 때문에 10을 만들어 주려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이는 이 짝꿍수 개념을 마스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을 만들어서 1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르기와 모으기, 그 다음에 짝꿍수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세 때는요, 할 수가 있다면 0부터 100까지 좀 세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99, 100 이렇게 세는 것보다도 그 양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양을 알아야 된다. 네. 일단 예를 들어서 33이 있어요. 그러면 34는 얼만큼의 양을 나타내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애들한테 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면봉 있죠. 면봉을 10개씩 이렇게 묶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33이니까 30을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면봉 10개짜리가 3개. 그 다음에 낱개 면봉이 3개. 네, 네,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고요. 네. 만드는 게 어렵다면 그림으로라도 표현을 해보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세 때 또 해보면 좋은 게요. 우리가 2학년 때 이제 구구단을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구구단을 아이들이 암기를 하고 오면 더 이상 곱셈에 대한 원리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구단을 암기하기 전에 묶어세기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묶어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두 개짜리가 한 묶음이면 두 개짜리가 이렇게 세 개 돼 있으면 이제 6이다. 이제 이런 형식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에 묶어세기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까 인류가 수가 발전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개씩 세 묶음이니까 6이 됐죠. 그래서 이게 2의 3배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3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2단 공부할 때는 2개씩 묶어보고 3단 공부할 때는 3개씩 묶어보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완전히 구구단을 마스터하기 전에 집에서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묶어세기를 많이 연습해보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세 때 해야 되는 게 이제 나눠세기. 네, 그거는 이제 나눗셈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덜어내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게 6이 있어요. 그러면 2개씩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은 덜어내는 것이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간 감각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도형을 공부할 때 네. 공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4학년 때 평면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이 단어는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때 돼서 공부를 하려면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유아기에 이 위치 감각이 아주 잘하는 시기에 공간 감각을 길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다들 캡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 6세 때는요, 선긋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점과 점을 이어서 이제 선을 긋는 것, 네, 점과 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분류를 해서 이런 모양은, 이 뾰족한 모양은 세모야 하면서 세모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모를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세모 모양의 물건을 두고 그 다음에 그게 분류를 해서 이게 세모다 이렇게 모양의 이름을 알아가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애가 계속 선을 긋더라도 이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감각을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긋고 있다 네, 이제 맞아요, 봐주시면 맞아요.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5, 6세 때 바로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네. 대칭의 뜻은요,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걸 반으로 접어보고, 와, 우리 모양이 완전 똑같네? 크기도 똑같네? 이렇게 하면서 대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뭇잎 반을 자른 다음에 나뭇잎을 종이에 붙이고 나머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대칭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가 보면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그 7세 때는 이제 아까 5, 6세 때랑 이제 7세 때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7세 때는 조금 어떤 부분으로 중점을 하면 좋을까요? 네, 7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캡처하셔야 돼요. 네. 니는. 각 방향에서 바라본 도형의 모양, 위치 표현하는 말 알고, 칠교놀이,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네,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도형의 위치를 알려면요, 먼저 위, 아래, 앞, 뒤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요, 우리가 어떤 놀이를 블럭 같은 걸 쌓으면서요, 블럭 위에 네 블럭을 한번 쌓아봐. 그리고 뒤에 쌓아봐, 앞에 쌓아봐, 아래 쌓아봐 하면서 이 위치를 표현하는 말을 계속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위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왼쪽, 오른쪽은 왼손, 오른손으로 먼저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왼손, 이거는 오른손. 근데 이게 어려우면 밥 먹는 손이 어딜까? 그렇지. 그러면서 악수놀이도 해보는 거야. 엄마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밥 먹는 손을 내밀어.
이게 오른쪽이고 오른손이야. 그리고 헬로라고 말하면 왼손을 내밀어. 이거는 왼손이야. 왼손이고 왼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되게 퀴즈 같이 재밌겠는데요. 네. 네, 그냥 오른쪽 왼쪽 이러면 애들도 네. 계속 하다 보면 하기 싫은데 이런 네. 식으로 하면 또 재밌잖아요. 네. 그 다음에 멀다 가깝다는요. 잘 보고 있을게요. 멀다 가깝다. 네. 네, 예. 멀다 가깝다는 이제 아이들이 사고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먼지 가까운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준점을 달리하면서 멀다 가깝다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끄럼틀에서 어떤 놀이기구가 먼지 가까운지,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친구로부터 누가 더 가까운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보시고요. 더 가깝네, 더 멀네 이런 말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런 말은 조금 자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쓰는 게 네, 좋겠네요. 일상생활 속에서 네, 수학을 네.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방향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6학년 때 쌓기나무를 쌓고 위, 앞, 옆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리세요. 이런 문제 너무 어렵잖아요. 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운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네, 뜻이. 네. 그래서 이런 감각은요, 어릴 때 길러주면 좋은데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위, 앞, 옆에서 바라본 모양. 근데 이런 거는요, 쌓기 나무로 유아기 때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블럭놀이 있죠. 그래서 네. 아이가 블럭을 막 쌓아요, 레고를.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서 본 모양은 어때? 한번 보자. 어때? 하면 아이가 관찰을 하겠죠? 네, 옆에서 본 모양은 어때? 그러면서 아이가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공감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밀기, 뒤집기, 돌리기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평면 도형을 이제 아직까지는 밀기 어려우니까 컵을 가지고 밀고 뒤집고 돌려보는 거예요. 자, 이런 컵은 그냥 앞으로 밀었을 때 모양이 똑같네.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니까 손잡이가 어디로 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려보는 거예요. 돌린 걸 한번 그려도 볼까? 이러면서 생활 속에서 아이의 이 공간 감각이 자라는 거죠. 요거 잘하게 되면요. 4학년 때 평면도 뒤집기, 돌리기 이런 거 잘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7교 놀이를 말씀드린 게 이 7교가 뒤집고 돌리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7교 놀이 하시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양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어림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고 했죠. 네, 이제 우리가 먼저 뭘 배우냐면 길이, 그리고 드리를 배우거든요. 네. 길이. 네. 그래서 이런 길이나 드리,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길이 같은 것들은 집에서 뭐 다양한 길이의 연필이나 뭐 젓가락 이런 거를 놓고 긴 순서대로 한번 놓아봐. 짧은 순서대로 놓아봐. 이러면서 길이를 직접 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7세 정도가 되면요. 네. 길이를 이제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때는 길이를 자로 잴 수는 없고요. 아직은 어려우니까 이런 손뼉으로 재는 거예요. 손뼉으로 책상에 길이를 재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지에 누워서 몸을 그려요. 그 다음에 발로 재어본다든지 아버지의 넥타이를 클립으로 재어본다든지 재어보고 나서는 이제 어림을 하는 거예요. 이 넥타이 길이가 클립으로 몇 개나 이제 될 것 같아?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가 양감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감을 기르면요, 아이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이 수학적 사고력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연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넓이와 무게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넓이와 무게. 네. 넓이와 무게. 네. 여기에 보면 넓이, 이제 행주와 수건의 넓이를 직접 대고 비교했죠. 그래서 다양한 넓이를 집에서 대고 비교를 하는 어느 게 더 넓어? 그리고 어느 게 더 좁아? 좁다, 넓다 이 말을 좀 의식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세 정도가 되면요. 가장 작은 행주로 큰 수건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게는 재는 방법이요. 무게는 이렇게
양감을 기르기 위한 옷걸이 저울입니다. 이 옷걸이 저울로요, 처음에는요, 장난감하고 컵의 무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기우는 쪽이 더 무거운 걸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한 7세 정도가 되면요, 무게를 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재냐면요, 한쪽에는 자동차 장난감을 놓고 블럭 몇 개나 넣어야 무게가 같아지는지. 그러면 자동차는 블럭이 한 7개고요. 컵은요, 블럭이 5개예요. 그럼 어느 게 더 무거워? 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양감을 길러두면 초등학교 수학 측정을 배울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특별히 막 비싼 교구 안 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제 하나씩 노출을 조금씩 시켜주면 되는 거겠네요. 네. 네, 예,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놓고 이제 아이야 틈틈이 놀이로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선생님 제가 어제 제 인스타 댓글을 보면서 이제 이런 댓글들을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4 더하기는 6이라고 가르쳐 주다가 열불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어느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분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네. 다른 분들이 몇몇 분들이 더 다시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아이들한테 이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가르쳐 주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덧셈, 뺄셈을 바로 공부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에 하나씩 세는 거, 1대1 대응.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1큰수, 2큰수 찾기. 그 다음에 더 큰 수 찾는 거. 네, 요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 공부를 하고 나서 덧셈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받아 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때 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게 너무 숫자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손가락 없이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2 더하기 3은 1, 2, 3, 4, 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최종 목표는 손가락 없이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팁이 있어요. 바로 1큰수, 2큰수 놀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다. 그럼 바로 계산이 암산으로 안 되면 2보다 1큰수는 뭐지? 네. 그 다음에 2보다 2큰수는 뭐지? 2보다 3큰수는 뭐지? 이 1큰수, 2큰수, 3큰수 놀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손가락 없이도 암산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 네. 이제 밑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네, 되겠네요. 네, 감각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지금. 네, 네, 2 더하기 네. 3은 5라고 바로바로 말하는 애는 없다. 네. 예, 예. 네. 그럼 이제 받아 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끼리 덧셈이랑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까지 해가지고 네. 뺄셈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방금 이제 받아 올림 없는 거를 네, 이렇게 공부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받아 올림이 있는 거는요, 이 가르기와 모으기, 짝꿍수 찾기 이게 돼야지만 받아 올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감가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르기는 자 이렇게 3을 1과 2로 갈라보고 네, 또 4를 2와 3으로 갈라보고 1과 3으로 갈라보고 2와 2로 갈라본다고 했죠. 네, 자, 네. 이렇게 많이 갈라보는 이유는 자,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을 공부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3을 갈르는 거예요. 왜 1과 2로 갈랐니? 예, 그래서 10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과 2로 갈랐어요. 이 대답이 나오면 아이가 짝꿍수를 찾을 수 있다고 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6 빼기 9 같은 경우에는요, 16을 갈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진법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10으로 가르는 거예요. 10과 6으로. 그러면 10에서 9를 빼는 거는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에서 9를 빼면 1이고 6이 남았으니까 7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를 가르고 모아보고 수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이제 덧셈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런 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18을 10과 8로도 갈라보고, 2와 16으로도 갈라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갈랐으면 28에서 10 더하면
38이 되고 더하기 8을 하면 10죠. 또는 28에서 2를 더하면 30이고 30에서 나머지 16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세로세모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수학이 아니라 산수 시절에 공부했던 거고요. 교과서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네. 가르기 모으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이제 덧셈과 뺄셈은 가르기 모으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좀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엄마들이 참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추천하는 수학 교구가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 되게 네, 많이 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나온 김에 속 시원하게 추천하는 교구 다 말해주세요. 네. 네, 제가 아이랑 직접 해보고 네, 아이들이랑 네. 직접 해본 것들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수학 교구가 좋은 수학 교구를 판별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요, 가르쳐야 될 속성, 개념이요, 드러난 게 좋아요. 대놓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네, 수백판, 이런 칠교놀이. 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백판이요. 교구 중에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 감각을 길러주는 교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칠교놀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르치려는 개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좀 다루기 심플한 게 좋고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아이 수준보다 플러스 1단계 정도 높은 그런 수준의 교구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이 교구로서 재미도 네. 이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놀이 교구들이 있는데요. 네. 애들이 또 재밌어야 되니까 이런 블록 쌓기나 모양 만들 분류놀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블록 쌓기도 뭐 그냥 블록도 있고 밸런스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블록을 우리가 측정 영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교구입니다. 측정 영역이 도움되는 교구는 밸런스 블록이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거 진짜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할리갈리는 이 5의 짝꿍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1의 짝꿍은 4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집에서 이거 써보니까 2 더하기 3은 5라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이해하는 아이는 없는데 이 게임을 했다 하면 5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아주 고수를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할리갈리, 지오보드는 이 평면 도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교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시계 교구고 그 다음에 저울놀이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학 내용의 교구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고민을 하다가 교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선생님 만들게 되셨네요. 네. 이렇게 교구를 사면 비싸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가지고 놀면 또 아이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고 또 교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교구를 이런 식으로 교구를 만들고 이거는 수백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이제 교구를 놀이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는 이러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초등 관련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교구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교구까지는 우리 언니들이 잘 보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요즘 같은 수학 문제가 이제 좀 국어 문제처럼 좀 지문이 길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문제를 봤어요. 자, 언니 잘 들어보세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5명 있어요. 잠시 후 4명이 왔어요. 잠시 후 7명이 갔어요. 잠시 후 3명이 왔어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근데 일단 이런 질문을 딱 들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장제 문제를 잘 푸는 방법. 네, 네. 일단은 문장제 문제는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문장제 문제를 잘 풀려면요,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문제를 읽고 나서 아이와 함께 문제에서 구하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2개를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A이고요. 조건은 B와 C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하는 거는요, 토끼의 다리수를 구하는 거고요. 조건은요, 토끼 다리수와 뭐 강아지 다리수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네. 그 구하려는 것과 구하라는 것과 조건을 말로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한 뒤에는요, 네. 그다음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네. 구하려는 것 밑줄 긋고 조건 A와 B에 밑줄을 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건 하나를 빼뜨려 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거는 처음 봤을 때부터 엄마가 조금씩 미리 연습을 조금 시키고 네. 일단 줄 끊는 것부터라도. 네, 연습을,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충분히 읽지를 않는 게 이제 실수하는 유형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네. 어떻게, 네, 두 번째 팁은요. 네.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제목에 나눗셈을 공부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7과 뭐 그다음에 8과 2가 있으면 나누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 4분의 3리터를 한 컵에 4분의 1리터씩 담으면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 없이 이제 네. 말로만 딱 설명을 이제 했다. 이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당황해요. 이 곱하기를 해야 돼? 나누기를 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장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할 수 있지만 그 개념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곱셈 같은 경우에는 묶어세기를 이제 공부한다고 했죠. 네,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곱하기는 몇 개씩 몇 묶음이고 나누기는 몇 개씩 덜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몇 개씩 덜어내는 문제를 지금 덜어내는 걸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네.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는지, 그러면 요 컵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담을 수 있으니까 3번인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덜어내는 거니까 나누기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 개념이라는 거 이제 아이가 알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말로 설명이 조금은 되어야 되겠네요, 나중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국기 같은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국기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기가 뭔지는 찾지만 미국 국기가 딱 없을 때 미국 국기 별이 몇 개야? 줄이 몇 개야?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는 아이가 설명 못하죠, 우리도. 그렇죠. 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곱셈을 배우고 왔을 때 또 공부할 때 곱하기의 개념이 무엇인지, 나누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읽지 않거나 이제 해결 전략을 뭐 나누기인지 곱하기인지를 잘 모르는, 결국 개념을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 이제 계산 같은 거를 아이들이 조금 네.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문장제 문제는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식을 쓰는 거예요. 식을 쓰라. 네. 우리가 1학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문장제라도 간단하기 때문에 식을 아이들이 그냥 안 쓰고 넘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채점해 주실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땡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식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써줘야 되는가요? 네. 식은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덧셈이나 뺄셈 있죠? 네. 그런 덧셈과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쓸 때는요, 아이들이 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로로 쭉 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제가 이거 방금 적은 건데요. 네, 네. 여기에 보면 50 더하기 24 더하기 12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줄을 바꾸는 거예요. 등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74 더하기 12. 그러면 위와 아래를 이제 비교를 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줄을 바꿔서 이렇게 답을 쓰고요. 그래서 검산을 할 때 위와 아래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 쓰지 않고 쭉 적어버리면 앞과 뒤를 비교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읽거나 개념을 좀 알고 계산 같은 거 실수하지 않고 이제 이런 점들을 잘 지키면 이제 서술형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인데 선생님 지금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이제 단연간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1, 2학년 수학을 하는 데 있어 뭐 아쉬워 보였던 점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부모님이 좀 해주면 좋을 건데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개념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곱하기를 할 수 있으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해서 곱셈의 개념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곱셈은 몇씩 몇 묶음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이제 계단식 교육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1학년 때 구멍이 생기면 2학년 때 더 큰 구멍이 생기는데 1, 2학년 때 문제는 쉽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가 되면 큰 구멍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애 공부 열심히 했고 문제 잘 맞았는데 중학교 가서 왜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나오지?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구멍을 처음부터 잘 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아이들과 단연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희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저희 이거 뭐 그림도 들고 오고 네, 지금 네. 교과서도 들고 네, 오고 교과서. 네. 그래서 개념 구멍을 네, 메울 네.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이제 1시간씩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오면 이건 1학년 1학기 수학책인데요. 이거를 한 권을 집에 2학년 건데요. 2학년 1학기 한 권을 구비를 해두세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복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90보다 10만큼 더 큰 수를 알아볼까요? 여기에 이제 차시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보고 아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공부를 했어? 그러면 아이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이런 공부를 했구나. 말을 하면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개념이 다 이 노란 박스에 있습니다. 요 교과서에 이것만 공부를 다 하고 넘어가도 우리가 놓치는 개념 구멍이 생기지가 않아요. 네. 여기에 보면 뭐 10만큼 더 큰 수는 100입니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연필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우리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 그림을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설명이 좀 미흡하면 아이가 이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거는 연습장에 한번 같이 따라 그려보면 좋아요. 그래야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섭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교과서를 사물함에 놔두고 오니까 이제 네. 집에 잘 안 들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한번 따로 구비를 해가지고 네. 학교 거는 학교 거 놔두고 오고 집에서는 집에서 거대로 네. 해오고 이제 하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구멍이 안 생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집의 문제 한 5문제 추려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이상 틀리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를 지키시면 아주 잘 훌륭하게 복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3시 14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언니들 궁금하신 거 질문을 좀 해주세요. 조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선생님, 보통 엄마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네. 오늘 이미 말씀 많이 하시긴 하셨을 네, 텐데. 네. 아까 이제 강연 갔을 때 뭐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음. 네.
지금 질문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선생님,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이제 아이들 시계 보는 법, 이제 7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제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저 질문이 잠깐만요. 들어오는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이거 패스하고. 네. 문제집은 한글을 다 알아야 하나요? 네네네. 사실 한글을 다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신에 부모님께서 그 문제집을 말로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제까지 해석하는 거는 사실 좀 큰 바람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읽을까요? 네. 아이가 초사인데요. 수학을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고 문제집 풀이만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네,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에 이 노란 상자에 있는 개념만 정확하게 아이가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한 60, 70% 이상 맞춘다면 아이가 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까 밑에 보니까 6세 엄마인데 시간 궁금해요. 아까 시계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시계는 제가 이렇게 저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모형 시계를 이제 쿠팡에서 3,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분이 다 적혀 있어요. 분이 이렇게 이렇게 40, 45 이렇게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요게 없으면 사실 시계를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요. 시와 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시침은 1과 12를 지나가고 분침은 이 작은 칸을 지나가는 거야. 1부터 60까지 지나가. 이렇게 원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있었는데 3시 5분인데 1분으로 읽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읽는다는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럴 때는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분침을 읽을 때는 이 시계의 시침의 숫자를 읽지 말고 이렇게 이 분의 숫자를 읽는 거고 이 칸을 세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요 정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 10시 만들어 보자. 10시는 이렇게 분침이 12에 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10시야. 네. 그 다음에 3단계로는요. 몇 시 30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10시 반 만들어 볼까? 그러고 또 띄어세기를 이제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5, 10, 15, 20, 25, 30, 35, 40, 45, 5씩 이렇게 띄어세는 거예요. 50, 15, 20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는요. 네 번째 단계로는요. 몇 시 5분 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10시 20분인데 5분 후를 만드는 거예요. 5분 후면 자 5분 가보자. 5칸 가보자. 10시 25분이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10시 25분에서 5분 후면 10시 30분이네. 이렇게까지 유아할 때는 요 정도까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초는 3학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3시 55분인데 4시 55분으로 읽는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분침이 돌아갈 때 시침이 그 다음 숫자에 가까워져. 그런데 우리가 시침을 읽을 때는 3과 4에 있으면 더 작은 숫자를 읽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질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들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데, 496 수학 문제집 꼭 풀어야 할까요? 이런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꼭 풀어도, 꼭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된다. 네. 우리 아이가 수 감각을 길러주고 또 위치 공간 감각을 길러주고 하면 충분히 초등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기 때문에 네. 굳이 풀지 않아도 되지만 도움은 좀 되겠죠. 도움은 된다.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보니까 이제 5세 집에서 놀이식으로 하고 수학 동화책을 읽어줘도 될까요? 이제 물어보던데요.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너무 좋은 방법이다. 네. 아이가 놀이를 한 번만 해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이 좋고 그다음에 수학 동화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수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더하는 상황,
또 빼는 상황 이런 거를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규칙 같은 것도 동화를 통해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수학 동화 저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아, 수학 동화 좋다. 선생님, 이거 아까 전에 다른 분도 이 말씀 하신데, 선생님 수배판 교구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6월부터 똑똑하마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연산 실수가 많은데 꼭 암산을 하려고 해요. 식을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을지, 계속 암산으로 연습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이가 암산하려고 노력하니 너무 기특한데 둘 다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식 써서 꼼꼼히 연습을 하고 또 암산도 해보고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가르기 나누기 있죠. 가르기와 모으기 네. 그거 연습을 많이 하면 암산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가르기 모으기 일단 네. 많이 해라. 네. 그리고 지금 와, 이 질문 신박한데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연령별로 몇 시간 정도씩 수학놀이를 해주는 게 적당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이 이제 관심이 좀 가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도대체 이걸 얼마 정도 해야 되지? 이 감이 좀 안 올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루에 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이상은 아이가 하고 싶어 해도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일 하는 것보다는 하루 하고 또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에는 어제 뭐 배웠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이제 그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달력 공부는 몇 세 때 적당할까요? 라고 네. 하는데요. 네. 달력 같은 거는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한 7살 정도가 되면 하면 아주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연산 문제집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게 이제 문제집이고 네. 이제 유치원생 아이들도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많이 하는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초등 입학 전에 연산 문제집 푸는 게 좋을까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혹시 연산 문제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아이마다 다른데, 네, 네. 아이가 뭐 풀려고 하면 풀면 좋은데요. 그 연산 문제집보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 학습이에요. 그래서 1대1 대응, 1큰수, 2큰수, 더 큰수 찾는 거, 수와 양 알고, 그거가 되면 연산 문제집으로 발전시키면 되죠. 네. 맞죠. 네. 네.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집을 찍어 드리는 건 좀 그런가요? 아니면 찍으시면 돼요. 아, 네. 제가 아까 우리 또 찍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문화센터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네. 찍으세요, 네. 제가 전혀 관련 안 돼 있고요. 제가 문제집을 항상 눈여겨봐요. 네, 네. 근데 유자수라는 책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재밌어요. 제가 풀어도 재밌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돼 있는데 그냥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하면 됩니다. 7세라도 아직 안 네. 해봤으면 어린 5세 걸로 하고 이제 그러면 됩니다. 아, 이러면 이제 또 공부해달라 이럴 건데, 유자수.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공부해요. 스티커 막 붙이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저희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끼리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맞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죄송해요. 갑자기 꺼져가지고, 저희도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적이 처음인데,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템.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다려주세요. 네, 예.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이제 해보면, 제가 6 더하기 7을 해주면 7을 가르지 않고 눈으로 보고 있다가 답만 얘기하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이제 물어주셨거든요. 네. 예. 그 아이는 수 감각이 있는 아이라서 마음속으로 이제 가르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도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럼 조금 더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제 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할 줄 알아도 네, 몇 번은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혹시 다른 질문 한번 찾아보고 있을게요.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또 문제를 또 몇 개 뽑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7세부터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수학학원을 고르는데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수학학원 선정 기준이 있죠. 네,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개념의 원리를 잘 가르쳐 주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 교육을 전공하셨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분이라도 네. 개념의 원리를 안 가르쳐 주고 옛날에 배웠던 이 산수식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역수, 추해수, 곱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림을 그려서 그 원리를 이해시켜서 가르쳐 주는 곳, 그런 곳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수학이랑 또 유아 수학은 또 달라요. 그래서 유아와 또 초등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분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좀 잘 나와 있고요. 아이가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개념의 원리를. 이거 왜 이렇게 돼? 곱셈의 뜻이 뭐야? 통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가 대답을 하면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보니까 초등 저학년 때 문장제 문제 많이 풀면 고학년 때도 도움 많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움이 되죠. 문장제 문제가 이제 심화 문제잖아요. 네. 심화 문제를 언젠가는 또 풀어야 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어려워지니까 네. 푸는 게 좋은데 여기서 팁이 있어요. 팁 있다. 네. 우리 아이가 지금 뭐 2학년 1학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2학년이라서. 네. 근데 2학년 1학기를 공부하면서 2학년 1학기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좀 아이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학기에 심화 문제를 방학 때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 있을 때 1학년 2학기 거에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전 학년의 내용이 심화하기 때문에 복습도 되면서 심화 유형에 익숙해지고 또 도전 의식도 생기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선생님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에서 7세나 뭐 한 5에서 8세 정도 되는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혹시 이 엄마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만 수포자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수포자였어도 이 불안을 아이에게 전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닮아서 수학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아이를 좀 믿어주시고 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려오면 혼내기보다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자. 왜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너 이래서 이렇게 틀렸어 라는 것보다 네.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살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서 하나 찝어주세요. 네. 이렇게 올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신묶음 3개가 뭐냐고 물어보면 13이라 했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30이라고 하는데 더 연습을 해야겠죠. 예, 어쨌든 뭐 답을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건데 많이 묶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33, 55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숫자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네. 선생님 오늘 이제 이 라방의 내용이 이게 정말 무료야 싶을 정도로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걸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준비를 또 했어요. 이 라방을 위해서 오늘 알려주신 이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시고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그리고 이 개념 잡는 엄마표 수학놀이에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의 명쾌한 설명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방은 이걸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들 화면 끌게요. 오늘 라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